안녕하세요. 도란성형외과 조재호. 김윤건입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하고 보형물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보형물 반, 가슴 이식 반,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형물이 더 많았습니다. 한동안 유지되다가 보형물에 대한 네거티브한 생각들이, 인식들이 좀 퍼지면서 보형물이 좀 줄어들고 지방 이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른 체형이라면 보형물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른 체형이라도 구석구석 있는 지방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모아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있죠. 숨겨진 또 지방이 사람마다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방흡입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생각보다 또 많은 양의 지방이 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더라인에 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이 비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비대칭인 경우에 교정효과가 확실할 건지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면 보형물 쪽이 더 유리할 거고요. 좌우가 조금 차이가 나면은 뺀 지방으로 좌우 편차만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다음에 보형물도 하고 지방 이식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 뭐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서 환자분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이런 부분들도 상담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앞에 설명이 잠시 나온 것 같은데 예. 일부분만 네. 교정을 하고 싶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더 유리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윗가슴만 살짝 꺼졌다든지 좌우 한쪽 가슴 중에 한쪽이 조금만 작아요. 이제 지방 이식으로 편차를 교정하는 것은 아주 좋죠. 보형물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요즘에 이제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모유 수유하면서 지방 이식을 했다,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일단은 모유 수유 중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권하지 않을 거고, 수술 후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무 관련 없습니다. 보형물이 있어도 또 지방 이식을 하셨어도 모유 수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거꾸로 모유 수유를 다 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겠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하거나 보형물 수술을 했을 때 흉터 위치, 크기,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이식은 뭐 흉터라고 할 건 없죠. 그죠? 네. 1mm 정도의 1mm 정도. 주입구에 대한 이제 상처가 6개월 전후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처가 한 두세 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보형물 수술했을 때 흉터 위치,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방 이식은 그냥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가슴 밑선입니다. 난 여기 밑선 밑에 상처가 보이는 게 되게 싫다. 그러면 이제 겨드랑이. 두 가지가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크기가 대략 한 몇 센치 정도? 3에서 한 4cm 네, 사이. 3에서 4cm 정도. 과거에 배꼽이라는 수술이 있었는데 요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이 네. 걱정 내지 오해가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식을 한 다음에 쏙 빠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요, 100을 이식을 하면 100%다 사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100%다 죽는 일도 절대로 없어요. 일정 비율이 항상 살아남게 되는데 보통 한 50% 정도를 보고요, 많게는 한 80%까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식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고 개인적인 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분이 이번에 수술했을 때하고 다음번에 이식을 받았을 때하고 또 달라요. 다양한 생착률에 대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좋은 지방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 중에 현대의학에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조절하는 겁니다. 채취할 때 손상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식할 때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세포와 같이 이식을 하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약물을 또 투입을 하고, 다양한 그 방식의 지방 생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라인만의 그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래서 임상 경험과 자신감이 있는, 연구하는 그런 병원에서 이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을 뽑을 때 쓰는 관도 다르고. 거기까지.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럴까요?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차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형물 수술을 했단 말이죠. 지방 이식은 뭐 바로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는데, 보형물 수술하고 일상생활을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 사무 업무를 본다든지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하시는 일은 수술하고 다음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옛날처럼 통증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요. 좀 격한 운동을 하려면 그래도 3주, 최소한 한 3주 넘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좀 액티브한 운동을 하실 거면 테니스도 치시고 하실 거면 2달은 지나야죠. 보형물의 구형 구축하고 지방 이식의 석회화하고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구형 구축은 최대한 안 생기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구형 구축이 생기는 이론이 크게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사이즈 방리를 적게 했을 경우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보형물 표면에 세균이 자리를 잡아서 아주 만성적으로 작은 염증을 일으킬 때, 급성기 염증이라면 저희가 바로 압니다. 그런 거는 보형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고 아주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 요 두 가지 다 현대의학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있죠. 방리를 좀 넓게 하고 무균 형태의 수술을 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의 구형 구축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또 정 원장님이 수술하는 경우를 보면 최근에는 뭐 구형 구축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에서 석회화의 경우는, 석회화 그러니까 석고상처럼 뭐 딱딱해지는 거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지방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석회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뜻은 가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하얀 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전혀 딱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듣기에는 마치 돌 알갱이가 네.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임상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유방암이 있을 때 비슷한 석회화가 보이거든요. 사진에서, 네. 엑스레이 사진에서.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방 이식하면 또 이제 유방암이 생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돼요. 근데 구분은 뭘로 하냐면 기본적으로 위치로 합니다. 밀크를 만드는 조직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바깥에 있는 석회화는 지방층의 석회화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석회화가 생길 수 있죠. 지방층에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구분하시는데 구분하시죠. 이게 요 위치인지를 또 보셔야 되니까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탄력이 좋은 20대가 있고 처짐이 고민인 30, 40대가 있는데 어떤 시술과 수술이 적절할까요? 요거는 연령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형물을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난 보형물을 싫다. 아, 그럼 뭐 답은 정해져 있죠. 그럼 이제 이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충분한 볼륨을 갖고 싶다. 네. 뭐 20대든 40대든 옷 입을 때 좀 맵시가 있고 여성스럽게 가슴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형물입니다. 이식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보형물의 그 볼륨감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식의 장점은 뭔가요? 이식의 장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식도 지방량이 충분하시면 또 상당량의 볼륨을 키울 수 있는데 그만큼 볼륨이 많은 분들이 또 많지 않아요. 그런 게 또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식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생착이 됐다, 그럼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거죠. 내 체중이 늘면 같이 늘고 체중이 빠지면 같이 빠지고. 어쨌든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